안녕하세요. 공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 알아볼 공시는 상상인 인더스트리에서 오늘 장전에 내보낸 유상증자 결정 공시입니다. 원래는 디지털 대성의 탑업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평가 방법에 대해서 쓰다 보면 분명히 길어질 테고 공시 나온 이후에 디지털 대성은 별로 움직임이 없어서 오늘 무려 10%나 오른 상상인 인더스트리의 공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브라보. 유상증자는 기업의 자본 조달 방법 중 하나인데요. 툭 까놓고 말하면 그나마 좀 양심적인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양심적인 방법은 뭐가 있냐? 비양심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후려치는 것 같지만 전환사채라고 부르는 시비가 바로 후진 자금 조달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비가 왜 후지냐라는 건 나중에 다룰 기회가 엄청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회사는 시비 엄청 발행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증자라는 건 당연히 아시겠지만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입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근간이 되는 가장 밑바닥에 깔린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할 때는 시가총액이나 주가만큼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없지만 법적으로는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유상증자라는 건 돈이 들어가서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내나요? 라고 질문하실 텐데 주주가 낼 때도 있고 제3자가 낼 때도 있어요. 주주가 내면 주주 배정 유상증자, 주주가 아닌 사람이 내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상증자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호재 공시 중 하나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무상증자를 한다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해당 기업 본사 방향으로 아침마다 넙죽 절하고 랠리를 즐기시면 됩니다. 증자의 반대는 바로 자본금이 줄어드는 감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유상감자, 무상감자가 있어요. 유상감자는 별로 일어나는 일이 없고 무상감자는 가끔 일어나는데 무상감자가 발생하면 그냥 조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족같. 그래서 오늘 볼 공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증자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기본입니다. 왜냐면 증자는 주식수가 늘어나는 행위이거든요. 증자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기존 주주들은 주가가 희석되어 버리잖아요. 상법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주에게 먼저 배정을 하고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실권주의 경우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상상인 인더스트리처럼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제3자에게 그냥 또 하고 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보통 회사의 정관에 경영상의 이유나 신사업 추진 등의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유증을 제3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경우가 많아서 상법에 위배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궁금합니다. 주가가 희석되고 주주는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던 상상인 인더스트리의 3자 배정, 유증 공시가 나왔는데 왜 오늘 주가는 10%나 상승한 것인가? 3자 배정 유상증자의 핵심은 첫째, 참여한 사람이 누구인가? 둘째, 유상증자로 생긴 돈을 어디에 쓸 건가? 이 두 개가 핵심입니다. 상상인 인더스트리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회사로 운전자금이 필요해서 이번 유증을 진행했다고 공시에서 밝혔는데요. 이건 좋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좋다고 하기도 그래요. 안 좋다고 보는 게 중론이기는 하겠지만요. 보통 신규 사업 추진이나 탑업인 인수 뭐 이런 거면 호재라고 보는 경우가 많고요. 회사를 운영할 돈이 없어서 유증한다는 게 지금 회사의 자금 사정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 돈이 없으면 회사가 자금 압박에 제대로 된 활동이 안 되어서 더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하거나 최악으로 가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망할 상황은 면했다고 하면 또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두둥! 이번 상상인 인더스트리 공시의 핵심은 유증 대상자에 있었습니다. 야, 이걸 왜 나만 모르고 있지? 어제 오늘 레몽레인이라는 회사가 이틀 연속 상한가 갔는데 유상증자의 연예인 이정재가 참여하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유증을 통하여 레몽레인이 한동훈 정치 테마주로 묶인 거더라고요. 저도 이정재 참 좋아하는데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여튼 상상인 인더스트리의 경우도 결국 대상자가 중요했어요. 상환전환 우선주 50억 원, 보통주 80억 원, 합쳐서 총 130억 원을 김태경이라는 개인에게 배정하였습니다.
공시에서는 대상자에 대해서 회사 또는 최대 주주와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라네요. 얘 이런 족같은. 헐, 그런데 140억을 태운다고? 그래서 좀 찾아보려고 검색을 하려는 순간 바로 그 밑에나 한번 클릭해봐 라는 공시가 눈에 띄네요. 바로 엊그저께 나온 공시였어요. 인수? 네. 김태경이라는 분은 이미 이틀 전에 250억 원을 태워서 상상인 인더스트리를 인수하셨던 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당연히 호재 공시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묻고 따블로 가. 김태경이라는 분이 개인인지 아니면 무슨 뒷배가 있는 건지 그런 사정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틀 전에 회사를 250억 원 주고 산 사람이 바로 이틀 뒤에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40억 원을 추가로 회사에 박아버린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대주주로서의 행동입니까? 김태경 그는 천사인가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물론 상상인 인더스트리가 140억 원의 수혈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좋지 않은 업황과 힘들게 지나온 세월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새로운 회사로 변모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김태경이라는 분도 어떤 인맥과 사업 역량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정말 나쁘게 생각하면 회사 털어먹으려는 걸 수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상상인 인더스트리를 유망 기업이 우회 상장하는 용도로 생각하고 돈을 태운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저런 건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몰랐으니까. 우리가 보는 건 대주주 김태경이 기업 인수에 250억 원을 쓰고 나서 회사에 돈이 없다고 하니까 140억 원을 또 썼다는 거죠. 자, 그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 보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는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다. 둘, 호재인지 악재인지는 유상증자 권리를 가져가는 대상자와 유상증자의 목적을 보면 알 수 있다. 셋, 상상인 인더스트리 주주라면 김태경을 찬양하라. 일단은 지금까지 공시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끝.